안녕하세요. 자, HLB의 이번에 영상에서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보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이 캔들 분석하고 그 이제 수급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격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방법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이평선이라든지 뭐 추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 자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정한 가격대가 이 자리, 여기를 찍고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은 월봉상이 이평선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의 지금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밀린다. 그러면 이평선에 대한 그러니까 지지하지 못하고 밀린다. 그리고 제가 설정하는 가격에 대해서 밀린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이던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 속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거래량이 어디 이렇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과 그런 힘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이번 달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음봉을 만들어 주되 자리를 지켜주고서 음봉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자 추가로 하락을 하고 이평선 또는 제가 설정하는 뭐 8만 원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도 이평선이지만 우리가 흔하게 자 추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자 아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항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저항이 생긴 것은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하느냐 이거를 아마 자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지지를 하고 있는 거냐. 자, 자,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좀 의미가 이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이 많은 라인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이 많은 라인 중에서 일단 하단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주가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이 하단의 하단.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박스에 대한 부분의 하단. 그리고 여기 추세선으로 봐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세를 설정하고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가격대 이 하단이 맞아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이평선도 뭐 이평선이지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하단이 맞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이 밀리면 다음 박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 여기서 밀리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여기가 여기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맞겠죠. 상승이 아니면 하락 아닙니까? 그럴 만한 지금 그 기준에 이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내용 이평선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보는 이평선과 추세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여기가 중기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기에는 뭐 수년간의 거래 기간이다라고 보면 지금 1년치만 봤을 때 중기로 보겠습니다. 중기로 보는 현재 위치에선 박스 하단이 맞아요. 여기는 지금 박스를 어떻게 설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후에 여기는 그냥 불필요하게 제가 봤을 때 올린 것 뿐이에요. 여기는 개인들 수급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들한테 좀 떠넘기고 나온 물량은 분명히 많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박스 보시고 다음 박스 이게 맞아요. 이거는 여기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 두 박스 중에 지금 밀리면 다음 박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습이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지지가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밀린다 그래서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에요. 약간 밀렸다고도 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 이 내용이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아마 이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설정한 가격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빠졌다 들어 올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러한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랑 얘기가 다릅니다. 왜? 지금 여기를 설정했을 때는 제가 이때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무조건 50만원, 100만원을 간다라고 믿고 매수를 하셨죠. 그 손절의 의미는 없다. 그 손절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고요. 근데 손절을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빠지고 올라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손절 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지금 이 주주분들께서는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제가 기준을 잡는 대로 제가 그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지만 제가 매매하는 방법과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들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밀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중이다. 이것도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밀리는 것은 일단 좋지 않다. 올라오더라도 밀리면 일단 안 좋다라고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온 경우의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올라오는 척하다가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못 올라오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식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분석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도 뭐 1%도 믿을 건 안 되지만 어느 누구의 말도 1%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그럼 같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여기 그냥 누군가가 좋대라고 해서 여기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조심해야 된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수했더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다. 자, 이제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그러니까 월봉상에서에 대한 부분만뿐만이 아니라 주봉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죠. 그림이.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설정해드린 이 가격대에 자 계속 저항이 정확하게 생겼었고 거기에서 이번에도 최근에 있었을 때도 저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생기고요. 저는 이 가격대를 한참 전에 설정했기 때문에 20선이 주봉상의 20선이 이렇게 생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설정한 가격대와 20선에 대한 부분이 비슷하게 그냥 일치가 됐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 대한 또 60선과 110선에 대한 부분이 지지가 된다. 역시 개인들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상승과 하락할 때 5선에 대한 부분
이게 너무 정확하게 적용이 된 상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월봉상에서 추세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추세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추세를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이 캔들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세, 또 이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게 추세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추세 라인 설정하는 게. 그런데 일단 이거를 설정하지 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가 없다. 그럼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하실 거예요. 이 자리, 뭐 이런 자리라든지 또는 이런 자리,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상단 쪽, 그러니까 상단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하단에 대해서 왜 매도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매수라는 것은 빨리 하고 싶지만 손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가. 분명히, 자,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분이 계실 거라는 거죠.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수 타임만 잡고 손절에 대해서는 추세 라인을 설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걸 떠나서 그럼 이평선에 대한 부분 밀리면 손절 치실 건가요?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봉상의 단기 5선을 저항받는다라는 것은 일단 누르는 힘이 강한 거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장기 이평선 120선 밑에 깔아준다는 것은 지지가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난다. 무슨 결론? 이렇게 휘어가는 철사가 계속, 철사는 부러지진 않죠. 부러지진 않지만 이게 뭐 당금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당금질이 잘 되면 단단하긴 하지만 그게 부러지지 않습니까? 강한 힘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쉬는 게 아니라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그 상황이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저는 뭐 삼각수렴이니 뭐니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런 걸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또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게 아니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주봉상에서는 제가 설정한 가격대가 다 다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평선이 아니라 이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월봉상의 이 가격대를 설정한 게 어제 그제입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이 가격대를 한참 전에 설정을 해 놨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봉상의 이동평균선이 어디? 제가 이 가격 월봉상에 설정했을 때 주봉의 120선이라든지 60선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지 이렇게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월봉상에 제가 설정한 금액대, 자, 이 금액대가 8만 원이라는 이 금액대가 주봉상이 현재 이 구간이 어디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뭐 어떠한 재료, 예, 재료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뭐 호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만들어주고 있다.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만들어주는데 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호재, 기사화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가 문제였지? 역시 수급에 대한 부족,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매도량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계속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를, 자, 단순하게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 뭐 빠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중간의 과정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던 빠지던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단순하게 여기 매수, 이게 여기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제가 지금 최근에 있어서 뭐 하루 이틀 분석을 좀 빠진, 이 영상에 빠진 내용이 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영상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와 위치에 가는 그 모양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 거래량도 그렇고 뭐 뉴스 기사 터져도 못 올라가고 그게 다 인지 누르는. 이게 아마 지금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던 그 수많은 영상들을 하나같이 보셨다라고 하면 이 흘러가는 모습과 왜 이게 못 가는지를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게 여기에서 매수하셔서 50, 100만 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것을 아직까지 뭐 큰 그림 뭐 5년 이상, 10년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지금 이게 은근히 지쳐요. 그러니까 말로는 5년, 10년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맨날 이 폰은 볼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원리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평선 돌파하면서도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에 대한 다음 자리를 본다든지 다음 자리를 뭐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수급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게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50만 원이 갈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가는 게 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엄청난 수급이 들어가야 된다. 네, 시총을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뭐 기관들하고 외인이 이 종목만 사드릴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이 종목만 다 살까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들어가는 개인들이 가장 지금 선호하는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계열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좋은 대기업에 대한 종목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수급 여기를 붙여서 이게 50을 갈 수 있냐? 이게 50이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시총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나 수급이 계속 매수만 빵빵하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래량과 위치를 파악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큰 그림 봤을 때는 그랬고 자 일봉상에서도 이미 이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라인 때 제가 이때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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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저항 밑에 저항 결국 5선 빼고 장기평선 지지 장기평선 무너지면 주봉에서 이 라인 때 깨지면서 월봉상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 깨지면 뭐 1주 월 다 밀린다 라고 일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와 같이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또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금 분명히 어떠한 뉴스가 엄청난 재료.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뭐가 터져야 되죠?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제약바이오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가 터지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뭐 신라젠이든 다른 종목과 같이 뭐 상한가 간다. 그리고 또 추가 상한가가 갈 수 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수급의 계산. 이 시총하고 이런 거. 뭐 시장이라든지 요즘 막 그냥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승이 나와야 일단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위치와 수급에 대해서 계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수가 생겼죠. 파워가 관리 종목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